저는 회사 다니면서 총 6가지의 부업을 실제로 해봤고 맨 마지막에 시도했던 부업에서 2주 만에 2달치 월급을 벌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제가 실제로 해봤던 부업들을 총 정리해서 비교해드리고 지금 시작하기에 가장 쉽고 빠른 부업도 추천해드릴 테니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저는 원래 회사 다닐 때 MD라는 직종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온라인에서 그 회사의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월급은 약 300만 원 정도였고요. 그런데 회사를 다니다가 자취를 시작하면서 생활비가 굉장히 빠듯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딱 커피값 30만 원만 더 벌어보자 이런 생각으로 처음에 부업을 알아보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도전했던 부업은 바로 블로그였는데요. 맨 처음에 맛집이나 미용실, 체험단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친구들이랑 주말을 이용해서 맛집도 많이 다니고 또 때마다 미용실에 가서 머리도 하고 이런 식으로 생활비를 아끼는 방식으로 부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런 식으로 체험단 글을 쓰다 보니까 그래서 기자단 활동도 조금 했었고요. 자, 여기서 기자단이랑 다른 업체에서 이 블로그 원고를 써달라고 그런 제안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직접 맛집이나 미용실에 가는 대신 그냥 집에서 원고 글만 써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그 당시에 건당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제가 이 블로그를 한 6개월 정도 하고 나니까 거기서 좀 한계점이 보이더라고요. 장점은 일단 누구나 시작할 수 있고 투자금 아예 없이 네이버 아이디만 있으면 시작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게 생활비를 아낄 수는 있었지만 그 이상으로 큰 돈이 벌리기는 좀 힘들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활동은 그냥 취미로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다른 부업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두 번째 제가 했던 공간 임대 사업입니다. 갑자기 좀 규모가 커졌죠. 자, 처음에 총 3천만 원으로 시작을 했고요. 3년 동안 운영을 했고 매월 순수익이 100에서 15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근데 3년째가 되던 해에 코로나로 인해서 나는 좀 당분간은 공간임대 사업을 하지 말아야겠다. 왜냐면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때 집합금지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더 확장하지 않고 그 계약 기간도 만료가 됐을 타이밍이어서 이번에는 그냥 여기까지만 하고 폐업하자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래도 3년 동안 회사 다니면서 순수익이 100에서 150만 원 정도 벌렸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성공적인 경험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간 임대 사업의 장점은요. 안정적으로 수익이 들어와요. 손님만 들어오면 딱히 내가 일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공간을 빌려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하루에 한 번 정도 청소만 하러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딱히 어려운 게 없다는 거. 근데 단점은 처음 시작할 때 다른 부업들보다는 자본금이 좀 크게 들어가요. 최소 3천만 원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체가 좀 리스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게 임대사업이기 때문에 그 업종에 맞는 매물을 잘 구해야 돼요. 근데 제가 했을 당시에는 지금만큼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경쟁이 좀 치열했단 말이죠. 그래서 좋은 매물을 그 당시에도 구하기가 좀 힘들었다. 이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제가 세 번째로 했던 부업은 해외 구매 대행이에요. 이것도 역시 회사를 다니면서 진행을 했었고 제가 기존에 하던 일이 온라인 MD였다 보니까 사실 해외 구매 대행을 시작하는 데는 많이 어렵진 않았어요. 장점은요. 자본금이 거의 없어도 시작할 수 있어요. 해외 구매 대행이 결국 유통사업이긴 하지만 이건 재고를 미리 쌓아놓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고객한테 주문이 들어와야 그때 발주를 넣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배워서 시작을 했고요. 그 당시에는 대량 등록이 유행이었어요. 지금은 대량 등록을 하시면 안 됩니다. 대량 등록으로 시작을 해서 수동 등록으로 제가 전략을 변경해서 계속 진행을 했었고 잘 벌릴 때는 월 순수익으로만 1,500만 원 이상 벌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장점은요. 유통사업임에도 재고를 미리 사지 않아도 된다는 점. 이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처음에 재고를 예를 들어 100개, 1000개를 들여온다고 하면 그 비용도 비용이지만 이걸 보관할 장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창고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공간까지 내가 임대를 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초보자들한테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진입 장벽이 될 수 있는데 해외 구매 대행은 전혀 재고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집에서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또 큰 돈 없이 시작할 수 있고요. 단점은 지재권 이슈가 있어요. 특히 쿠팡 같은 경우에는 마켓이 정지당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거를 여러 번 겪어봤고요. 또 매일매일 새로운 상품 등록을 해야 된다는 지루함이 있어요. 그래서 해외 구매 대행은 내가 온라인 쇼핑몰을 처음 시작할 때 아주 큰 돈 없이 시작을 해보고 싶다면 일단 해보시는 거는 좋아요. 특히 지재권 이슈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세 번째로 부업에 도전했던 내용이고, 그 다음으로는요, 제조 판매를 해서 이거를 와디즈 펀딩을 해서 판매를 했어요. 제조도 처음이었고 와디즈도 처음이었지만 그때 당시에 와디즈가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굉장히 핫한 채널이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보다 여기 먼저 판매를 해보자 해서 와디즈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로 국내 공장을 컨택을 해서 진행을 했고요. 회사 다니면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남들보다 좀 오래 걸렸던 것 같기도 해요. 준비 기간만 2, 3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 다음 상품을 제작하고 또 박스도 디자인하고 로고도 만들고 또 어떻게 이 상품을 보내드릴지 물류까지 처음으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핸들링을 해봤던 경험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와드지에 올린다고만 해서 이 물건이 다 잘 팔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추가적으로 와디즈 내에서도 광고를 해야 되고 예를 들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등등 있겠죠? 이런 곳에서 광고를 추가적으로 해야지만 실제로 잘 팔리는 경향이 있었어요. 아마 지금은 더 심할 거고요. 경험은 좋은 경험이었지만 와디즈만 믿고 어떠한 브랜드를 시작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점은요, 신규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홍보가 잘 됐어요. 그 당시에는요. 그리고 준비한 수량을 다행히 완판시킬 수 있어서 다행이었죠. 근데 단점은 와디즈에서 판매하고 또 광고할 때 그 수수료가 생각보다 굉장히 비쌌어요. 제 기억으로는 거의 20% 가까이 냈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익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결정적으로 회사를 퇴사하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던 계기는 바로 사인 판매입니다. 지금은 사인 판매를 거의 로켓그로스로 하고 있어요. 자, 결정적으로 회사를 퇴사하고 1인 사업가가 된 계기가 맞고요. 어떻게 시작했냐면 한 4년, 5년 전이죠. 코로나 시국 때 마스크를 수입해서 팔았어요. 그때 당시에 2주 만에 저의 2달치 월급이 그냥 순수익으로 벌렸어요. 그때 타이밍도 너무 좋았고 마스크 제품 중에 좀 괜찮은 제품으로 가지고 왔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2주 만에 2달치 월급이 순수익으로 벌렸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그냥 스마트 스토어에서 했었어요. 근데 만약 지금 한다면 로켓그로스라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편하게 1인 쇼핑몰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게 로켓그로스가 왜 자꾸 편하다고 하냐면 창고에 입고를 시켜 놓잖아요. 그러면 이 물건이 팔렸을 때 쿠팡에서 자동으로 택배를 보내줍니다. 근데 이게 없었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주 만에 2달치 월급이 벌렸다고 했잖아요. 이때 당시에 하루에 주문건이 400건, 500건 가까이 됐었어요. 근데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물건이 많이 팔려도 걱정, 안 팔려도 걱정인 거예요. 이렇게 많이 팔렸을 경우에는 거의 새벽 3시, 4시까지 포장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잘 돼도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시 제가 처음부터 시작한다면 스마트 스토어가 아니라 로켓그로스로 시작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대신에 택배를 보내주니까. 그래서 장점은 상품 소싱을 잘하면 수입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고요. 쿠팡이 알아서 택배를 보내주기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고생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물건만 잘 소싱하시고 상세 페이지만 잘 올려두시면 돼요. 또 단점은 재고를 미리 사두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자본금이 있어야 돼요. 저는 최소 50만 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해봤던 6가지의 부업 아이템을 다 알려드렸고 각각의 장단점도 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2025년에 누군가가 회사 다니면서 하기 좋은 부업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딱 한 가지 쿠팡 로켓그로스를 하라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집에서 1인으로 시작을 할 수가 있고 사무실도 필요 없고 직원도 필요가 없어요. 왜?
쿠팡 로켓 창고에 이 물건을 다 넣어 놓을 거기 때문에 쿠팡이 알아서 택배를 다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셀러가 하는 일은 좋은 물건을 소싱을 하고 상세 페이지만 잘 가공을 해서 올리면 누구나 상품 판매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처음부터 너무 많은 재고를 가지고 시작하기는 좀 부담스럽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로켓그로스에 입고하는 건 소량도 가능해요. 단 한 개만 입고시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저는 올해 뭔가 나는 부업을 시작해보고 싶다 하신다면 저는 로켓그로스를 한번 시작을 해봐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혹시 나는 유통의 이응자도 모르는 초보다.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라서 차라리 누군가한테 배워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빨리 돈을 벌고 싶다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진행하는 로켓그로스 스터디가 있으니 아래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제가 직장인일 때 직접 시도해봤던 6가지 부업 아이템에 대해서 경험담을 나눠드렸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